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와, 이제 드라이 스튜디오에서도 자석축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키보드 이름이 블랙 다이아몬드 75 RT고 이렇게 알파인 화이트 색상이랑 섀도우 크림슨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왔고요. 가격은 $279. 계산해 보면은 41만원 정도네요. 부가세 포함하면 45만원 정도 나오는 거겠죠? 박스를 열어가지고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꺼내줄게요. 우와, 무겁다. 드라이 스튜디오 제품 항상 그랬듯이 패키지 상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퀵 가이드 적혀 있고요. 드라이 스튜디오 카드, 앵그리 미아오 케이블 뜯어보면 어느 정도 빳빳한 재질에 커넥터는 A to C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석 스위치 여분 3알이 들어있고요. 자, 드디어 키보드 본품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블랙 다이아몬드 75 RT의 컬러는 섀도우 크림슨입니다. 조명을 추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제품 무게가 엄청 무겁고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 75는 사실 다들 아시죠? 이런 75% 배열의 리프 스프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누르면은 살짝 뽀잉 뽀잉 하고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띠용띠용. 기존 짝은 훨씬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텐션이 강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있는 자석축 키보드는 사실상 게임용 키보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텐션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단단한 느낌이네요, 살짝만 쳐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상판은 이렇게 비닐로 먼저 덮여져가 있네요. 기존에 계속 판매를 해오던 블랙 다이아몬드 75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기도 하네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키보드의 무게는요 2.93kg 정도가 나가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상판이 이런 아크릴 재질이지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풀 알루미늄이거든요. 핸드크림 바르고 만졌더니 제 손자국이 엄청 묻어있네요. 아무튼 이런 완전한 통짜 알루미늄이고요. 이번에는 래피드 트리거 제품이기 때문에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 보면 이 패턴 있잖아요, 카본 패턴이라고 하나? 그게 여기 앞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느낌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키캡 하나 제거해 볼게요. 키캡은 부드럽지만 어느정도 맨질맨질한 느낌이 있는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된 PBT 재질의 키캡이고요. 키캡의 두께는 1.48mm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 상부 쪽이 조금 두껍거든요. 두꺼운 쪽은 1.65mm까지 나가네요. 지금 볼 때 이 보강판은 FR4 재질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요 문자열 쪽은 완전히 이렇게 보강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폼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 이쪽에도 보강판이 이렇게 뻥 하고 뚫려 있네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키만 스템 색깔이 다른데 제가 그냥 얼핏 만져봤을 때는 키압이 살짝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기판에 장착하는 무보강용 스테빌라이저를 채택했고요. 스위치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스위치를 분해해서 보면 LED는 밑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이거 투명색 스위치 넣는 테두리가 이렇게 깔려 있네요. 이렇게 스위치 바로 밑에는 그 테두리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 보강판은 중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이런 특이한 구조로 들어가서 흡음재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축 기판으로 바꾸고 키보드 색깔 놀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완전히 좀 다르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전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보강판을 확 뚫어 놨는데 기판 바로 위에는 이렇게 폼을 넣고 싶고, 그리고 스위치를 뺐다 꼈다도 이게 좀 이렇게 간섭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전에 살짝 쳐보면서 기존 느낌이랑은 다르게 키감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 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먹먹한데 전체적으로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약간 키압이 많이 쫀쫀해졌어요. 결론적으로 편차는 좀 있으나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정도입니다. 이제 좀 타건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불도 들어옵니다. 이 제품이 스포츠카 컨셉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불도 나옵니다. 팜레스트 바로 아래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멋지죠? 정말 멋진 디자인의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키감이 단단해지고 정갈해졌습니다. 스위치 스프링 압력은 좀 어느 정도 살짝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한테는 조금 센 편이라 이렇게 문장을 입력하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 정도 강도라면은 게임할 때는 정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용으로 제작되다 보니까 편한 느낌보다는 잘못 입력되는 부분, 오입력이 안 생기게 하는 컨셉으로 제작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보강판을 최대한 개방을 해놨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FR4 재질의 보강판을 이렇게 활짝 열어둔 상태인데 이 제품이 단단하기만 하면 좀 답답해질 수 있는 키감을 이렇게 보강판을 완전 개방하면서 보완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적당히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쫄깃한 키감을 갖고 있고요. 이 제품 폴링 레이트 속도는 8K, 그러니까 8000Hz로 고정되어 있고요. 스캐닝 속도는 4K, 4000Hz가 나옵니다. 상판에 이렇게 조여져 있는 별 나사를 풀어줍니다. 윙! 나사가 총 4군데 있거든요. 이렇게 4개의 나사를 전부 다 풀어줬다면 이제는 이쪽에 있는 사이드 나사도 풀어주세요. 윙! 나사를 전부 다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사 하나 더 있네요. 윙! 이렇게 전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반대쪽 부분도 전부 이렇게 풀어서 상판을 들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판과 보강판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살짝 제껴가지고 납작 케이블을 빼주면 됩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벌집 모양의 실리콘이 채워져 있고 지금 우리는 요 리프 스프링을 바꿔주거나 라고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구조 보니까 그냥 고정인데요? 이거는 자석축 키보드 특성상 일부러 이렇게 변경이 안 되게 고정을 시켜 놓은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리프 스프링 마운트 방식을 채용을 했지만 기존 스타일처럼 키감을 바꿔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체크해 보길 잘했네요. 키보드 세팅은 웹에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영상 설명란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와 펌웨어 링크 전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펌웨어까지 전부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고요.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세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석축은 키보드 교정, 스위치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키보드 교정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요. 교정 시작 누르면은 키보드의 LED가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교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안 눌리거나 아니면 뭐 스위치를 뺐다 꼈다 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키를 다시 매핑을 해주면은 바로바로 키를 누를 때 작동이 되고요. 조명 효과는 뭐 조명 바꾸는 거고 이제 성능 쪽에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써줄 수가 있는데 요 전역 트리거 요거는 키 전체가 바뀌는 거고 단일 키 트리거 행정은 선택한 키만 액추에이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러 개를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전체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쪽을 바꿔주면 되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쭉 내려줘야지 키보드에 이렇게 살짝 손만 올려도 입력이 되는 그런 스피드 스위치 계열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액추에이션 값은 보통 이렇게 최대로 놓진 않고요. 게임을 할 때 보통은 키보드를 손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눌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살짝 올려줘가면서 감을 찾아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왜 딱 적당한 수치 값을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스위치의 키 압에 따라서 또 스위치의 느낌에 따라서 사용자의 감에 따라서도 또 전부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가장 낮은 거에서 조금씩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빠른 트리거 요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고요. 가장 짧게는 0.04부터 0.08, 0.12 이런 식으로 0.04 단위로 올라가네요. 이게 키를 누를 때 값인 프레스 값이고요. 이거는 키를 놓는 릴리즈 값입니다. 보통은 W, A, S, D 요것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해주곤 해요. 래피드 트리거 값은 보통 짧게 놓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그 외에는 왼쪽 시프트 키나 스페이스바 키에다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넣거나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을 추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추가해주고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완전히 없애서 초기 세팅 값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고급 키 설정에서 일반적인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 기능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DKS 기능은 하나의 키에 스위치 깊이별로 스위치를 누를 때 2개 그리고 떼면서 2개 총 4개의 키 동작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MT 모드 탭 기능은 하나의 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특정 키가 눌러지고 짧게
짧게 눌렀다 떼면 다른 키가 눌러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예시로 이 캡스락 쪽에 모드 탭 기능을 걸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짧게 눌렀다 떼면은 그냥 일반적인 캡스락 기능이 되게 하고, 길게 누른 상태에서는 컨트롤 키로 작동되게 해서 해피해킹처럼 키매핑을 사용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토글키 옵션은 클릭하면 토글키가 켜져서 연속 누르기가 되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토글키 동작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토글키 기능은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다 눌러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집 지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OCD 기능은 보통 FPS 게임을 할 때 A키와 D키에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A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누르면 A키와 D키가 동시에 눌러진 상황이 되잖아요. 이때 마지막에 눌러져 있던 D키가 입력이 되고, D키를 떼면은 누르고 있던 A키가 다시 입력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FPS 게임은 A키와 D키를 동시에 이렇게 누르면은 캐릭터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SOCD 기능을 넣어두면은 A키와 D키를 함께 눌러도 캐릭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무빙을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키 매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한민국 유저라면 초기 세팅값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위치한 키가 한영전환, 그러니까 알트 키가 아닌 펑션 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펑션 키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요거를 오른쪽 알트 키로 변경을 해줘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알트 키가 없네요. 이전 버전에서는 알트 키를 다른 키보드로 입력을 해줘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요 프로그램은 선택을 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는 확실하게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한영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안 되지만 DKS 기능은 있는 상황이죠. 머리를 좀 써보면요, DKS 기능은 어떻게 보면 매크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DKS 기능을 매크로처럼 사용을 해볼 건데, 한영 전환을 할 때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Alt Shift 키를 누르면은 한영 전환이 돼요. Alt Shift 이러면 영문이 됐고, Alt Shift 누르면은 다시 한글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스페이스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펑션 키, 이 키를 클릭한 다음에 고급 키 들어가서 DKS 기능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좌측 Alt 키를 넣어주시고, 또 아래에는 좌측 Shift 키를 넣어주신 다음에 맨 처음에 Alt 키가 눌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Shift 키가 눌러지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이게 동시에 입력이 되는 구간이 하나 생기죠. 이 상태로 이렇게 둔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요, 요거 하나만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한영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자 키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한자 키는 라이트 컨트롤이 그대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 키를 누르고 우측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골라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이제 펑션 키가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펑션 키를 이쪽에다가 매핑을 해줘가지고 요거를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쪽을 좀 건드려 볼게요. 요거를 펑션 2로 놓고 얘를 페이지 업,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다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에 가가지고 이거를 홈으로 놓고 여기는 엔드로 넣으면은, 자, 이게 키 입력 페이지 화면인데 여기를 누르면은 페이지 업이 되고 여기는 페이지 다운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를 펑션 키로 줬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요걸 누르면 홈이 나오고 요걸 누르면 엔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쉽지만 짱구만 조금만 굴리면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드라이 스튜디오의 블랙 다이아몬드 7호 RT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